저는 카세트 테이프를 틀자마자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10년 전에 죽은 제 엄마였거든요. 오늘 밤 맨홀을 열면 내가 죽는다. 순간 제 발밑에서 철판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채 꿈쩍도 할 수 없었죠. 겨우 몸을 빼내고 뒤돌아봤을 때 맨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흙 냄새와 습기만 가득했죠. 그런데 손전등 불빛에 비친 건 붉은 리본이 묶인 작은 뼈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거기서 멈춰.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건 그 테이프를 받아든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반전의 순간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시골 장례식장에서 일합니다. 삼촌이 소장이고 저는 자비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그날 아침 반송이 넘는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날짜가 하나씩 적혀 있었는데 오래된 건 2005년, 최근 건 올해 날짜까지. 호기심에 하나를 틀자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너 준비됐지? 순간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장난이라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삼촌이 창고 정리를 시키며 말했죠. 낡은 테이프 같은 건 다 버려라. 당장 없애야 해.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뭐든 모아두는 삼촌이었는데 유독 카세트 테이프만은 질색하듯 했거든요. 그날 밤 또 다른 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라벨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밤 9시 강둑 아래 다리. 거기서 누가 떨어진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결국 손전등을 들고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불어 있었고 어둠 속 다리 밑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우비 차림으로 발끝을 강 쪽으로 내딛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외쳤습니다. 안 돼요. 거기서 멈춰요.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텅 빈 눈빛,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강으로 떨어지는 찰나 저는 몸을 던져 팔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물살이 제 몸을 삼켰지만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강가에 쓰러졌을 때 다리 위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얼굴을 가린 모자. 그 사람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아주 천천히 돌아서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확인 끝났다는 듯이 병원 복도에서 정신을 차린 남자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붉은 실 자국, 리본을 감았다 벗긴 듯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의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살 시도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저 표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유언 같은 거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건 스스로 남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음 차례라는 표시처럼 달아준 밑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붉은 흔적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예고라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마라. 내 일이나 똑바로 해. 그 말투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삼촌, 혹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삼촌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선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또 하나의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장례식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켜줘.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죽은 지 10년이 된 엄마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금 듣는단 말입니까? 손이 떨려 테이프를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2005년 여름 실종된 여고생, 마지막 목격 장소, 내 장례식장 맞은편 정류장. 보낸 사람은 낮에 만난 기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테이프, 붉은 리본, 그리고 죽은 엄마의 목소리,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테이프에서 들린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은 아직 울린 적이 없는 내일 치러질 장례의 종소리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의 죽음을 미리 듣는다는 것이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저는 결국 기자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밤 늦은 장례식장 앞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보셨죠? 이 동네 실종 사건 그냥 가출 아니에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장례식장이에요? 기자는 담배를 피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실종된 애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다 정류장이나 장례식장 근처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테이프들을 꺼냈습니다. 카세트마다 붙어있는 날짜들, 그중 몇 개에는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표식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남긴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삼촌이 기증품 상자를 묶을 때 지었던 매듭, 바다에서 뱃사람들이 쓰는 특이한 매듭과 똑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삼촌이?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촌은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을 해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혹시 검은 코트 입은 노인 보셨습니까?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봤어요. 맨홀 뒤에서, 그리고 다리 위에서. 기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노인 이 마을에서 버스 몰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희생자가 사라진 날 그가 몰던 버스가 종점에 서 있었죠. 모든 게 뒤엉켜 갔습니다. 삼촌의 매듭, 노인의 버스, 테이프 속 종소리, 기자의 단서.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또 한 장의 사진이 제 앞에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희생자 소녀의 흑백 사진, 그리고 사진 뒤에 붉은 글씨로 쓰인 한 문장. 다음은 내 차례다. 저는 답을 찾기 위해 결국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변두리, 습기 찬 단칸방. 벽에는 낡은 버스 노선도가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엔 오래된 차표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들었구나. 그 목소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가득했죠. 테이프마다 날짜와 함께 작은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맡겼다.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집이 더 무섭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 듣고 도와줄 수 있길 바란다고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둔 거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단순한 혼령이나 환청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진 아이들의 마지막 기록이었던 겁니다. 그럼 삼촌에게 테이프를 건넨 것도 선생님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버스 기사였으니까. 마지막 정류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리고 장례식장 소장에게 맡겼다. 숨겨달라고, 지켜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삼촌이 그토록 테이프를 버리라 했던 이유.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항상 먼저 찾아왔다. 아이들이 숨은 곳을 어떻게든 알아냈다. 그때마다 나는 늦었다. 저는 문득 기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사건의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그 사람. 마치 처음부터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음.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진실을 알게 된다. 밤 11시 장례식장 불이 꺼졌을 시간. 저는 메시지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실로 내려갔습니다.
숨막히는 열기, 철 파이프가 울부짖는 소리. 구석에는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자 낡은 옷가지 사이로 붉은 리본과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습니다. 테이프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됐다. 그 순간 뒤에서 철문이 닫히며 잠겼습니다. 덜컥 미안해요. 문 너머에서 들려온 건 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노린 건 아니었어. 하지만 당신이 자꾸 끼어들었잖아. 테이프 당신이 만든 거였군요. 기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처음 몇 개는 진짜였다. 아이들이 남긴 마지막 기록.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원하지. 그래서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더 씌웠다. 마치 미래에서 경고가 오는 것처럼. 저는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 당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죽인 건 없어.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이지. 누가 먼저 잡아채 갈지는 늘 다른 사람이었거든.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이미지. 검은 우산을 든 그 그림자. 노인이 말했던 항상 먼저 찾아오던 누군가. 그리고 기자의 마지막 말. 오늘 밤 내 차례야. 보일러가 으르렁거리며 압력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발밑에 배수구를 발견했습니다. 나사를 피가 나도록 돌려 간신히 틈을 벌렸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만두세요. 빠져나가 봤자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틈으로 몸을 비틀며 기어 나왔을 때 창고 끝 복도에 검은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테이프 하나. 마지막 증거 들어보시겠어요? 그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인간이라기보다 악마에 가까웠습니다. 기자가 내민 테이프를 억지로 재생했습니다. 잡음 뒤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멈춰. 그건 10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게 아니야. 내가 내 목소리를 합성한 것처럼 누군가 엄마의 목소리를 더 씌운 거지.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이야기를 더 좋아하거든. 누군가를 움직이고 싶다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소리를 들려주면 돼. 그가 다가오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만해라. 삼촌이었습니다. 뒤따라온 노인과 경찰들이 기자를 붙잡았습니다. 기자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리는 남는다.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재생 버튼이 다시 눌렸습니다. 지켜줘.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저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삼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보내는 일을 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지키는 일을 했다. 저는 그 붉은 리본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리본이 타들어가며 꺼져갈 때 장례식 종소리도 멎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귀에 분명 들렸습니다. 잡음 사이로 스쳐간 마지막 한마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의 순간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진실을 밝혀낼 힘이 됩니다.